의사를 통해서 투약되는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 배우 유한 씨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10여 곳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73회에 거쳐 4,400ml의 프로포폴을 맞는 동안 의사나 병원, 약사는 그가 프로포폴에 중독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유명인들의 프로포폴 논란에서 의사와 병원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스브스 뉴스에서 현직 의사와 변호사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현장에서 프로포폴을 다루는 의사들의 의견은 단호했습니다. 건강에 다 알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모를 수가 없는 상태일 것 같고 모르면 의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는 바늘공포증을 핑계로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핑계가 의사에게도 통했을까요? 의사들은 이 역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정맥 주사를 맞고 주사 바늘을 통해서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이 투약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더 큰 바늘 같은데. 가스 마취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로 들어가는 프로포폴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뭐 아이러니한 상태입니다. 약물 중독 증세를 나타내는 환자들의 흔한 레퍼토리를 의사들이 모를 리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보면 다 레퍼토리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떤 진단서를 들고 다니거나 어떤 증상을 얘기하거나 이거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걸 맞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보통 하게 되고 이번에도 똑같은 레퍼토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신경외과 의사, 주로 뇌를 다루는 의사다 보니까 흔히 프로포폴 같은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가 뇌혈관 조영술이라 그래서 혈관을 자세히 보는 검사를 할 때 가끔 쓸 수 있는데 진짜 그런 거는 좀 환자들이 두려워서 나 무서워서 도저히 그냥은 눈 뜨고 검사를 못 받겠다, 좀 재워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환자들은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 프로포폴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을 자기 입으로 직접 거론을 하면서 바늘 공포를 얘기한다는 거는 상당히 의심스러울 것 같고,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면 안 줬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경우 여러 군데의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기 때문에 개별 병원 입장에서는 프로포폴 중독을 의심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된다면 병원 측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병원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해지자 지난 2018년부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투약한 마약류 의약품은 모두 님스에 기록됩니다. 또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의심된다면 진료 시 의사가 님스를 통해 환자의 투약 내역을 살필 수 있죠. 절차도 간단합니다. 환자에게 님스를 통해 확인해보겠다고 고지만 하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죠. 이를 통해 환자의 약물 오남용 정황이 확인된다면 언제든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현직 의사들은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과 상관없이 처방해주는 병원은 사실상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실제로 너네 병원에도 그런 환자들이 오느냐, 오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 병원에는 그런 환자가 아예 오질 않습니다. 왜 안 오냐, 이렇게 많은데 꽤 와서 요구할 것 같은데, 사실 뭐 알게 모르게 그런 환자들이 가는 병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는 오질 않습니다. 최근에 펜타닐 관련해서도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펜타닐 패치 진통제를 잘 처방해주는 병원들이 따로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청소년들이고 약쟁이들이 그 병원들을 전국적으로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소문을 내고 거기에 처방을 받으러 다니는 형태인데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저희한테 물어봐요. 펜타닐을 요구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사실 거의 없어요. 저희한테는 오질 않으니까요. 모르고 처방해준다기보다는 알지만 모르는 척 처방해주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해주는 걸까요? 의료인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득실을 따져보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과 막상 문제가 됐을 때 본인이 받는 페널티를 비교해보면 페널티가 막상 있더라도 그렇게 세지 않고 그다음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 발각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얻는 게 훨씬 이제 크다는 거죠. 의료인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약하다는 건데요.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의사들은 지금까지 어떤 처벌을 받아왔을까요? 벌금형도 있고 징역형도 있죠.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처벌받게 되면 면허 취소도 또 단기적으로 가능하고 하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적다고 박호균 의료전문 변호사는 지적합니다. 징역형까지 간 경우는
실제로 이제 환자가 사망한다거나 또 연예인이었다, 유명인이었다 그러면 그 이슈화돼서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했을 때 수사가 확대가 되고 이랬을 때 좀 엄하게 처벌하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그냥 빠져나가는 그거를 관대하게 그냥 봐줬던 것 같아요. 투약하는 환자가 있겠고 그거를 도와주는 의료인이 있겠고 또 이 약품이 유통되게 하는 어떤 뭐 유통업자들이 있는데 주로 어디를 어떻게 더 엄하게 봐야 될까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투약하게 해준 의료인에 대해서 많이 관대한 것 같아요. 의사들이 잘잘못을 따지기가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요? 과연 이게 치료 목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령 이제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 이제 약품 정보에 공식적으로 뭐 식약처 허가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배포하고 있는 약품 정보에 보면 용법 용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 약품 정보에 보면은 전신마취 유도라든가 어떤 시술이라든가 보통 미용 목적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시술을 했으면 적어도 어디를 뭐 째거나 꼬매거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5번 이내가 아니라 뭐 10번 했다. 그러면 그 시술의 흔적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의료인이 정말 이거를 필터링 한다면 필요하지 않은 중독자들, 목적 외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투약을 하지 않게끔 기본 원칙을 지키고 이걸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면 과연 이 투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투약 받은 환자나 투약을 하게 한 의료인이나 또 유통을 한 큰 부류를 나눠보면 어디든 다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은 의사가 아니면 실제로 투약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스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약을 쓰는지는 의사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처방을 하는 건데 환자가 약을 요구해서 그 약을 그대로 투약을 한다면 슈퍼마켓에서 과자 사는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